안녕하십니까, 조한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7장 네 번째 섹션부터 공부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7장 첫 번째 섹션,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섹션에서 용액의 정의, 균일 혼합물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용해가 일어나려면은 전체적인 그 변화 과정에서 델타 G값이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용액의 농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농도의 가장 기본은 몰 분율입니다. 또는 질량 분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질량 100분율,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질량 100만 분율과 질량 10억 분율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화학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농도 중에 한 개가 몰 농도입니다. 몰 농도는 용액 1리터당 존재하는 용질의 몰수입니다. 그리고 용액의 총괄성에 가서 보면 몰랄 농도라고 하는 것도 몰 농도 못지않게 많이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이 단원의 뒷부분에서 용액의 총괄성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섹션 용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용질과 용매가 서로 혼합이 되어서 용액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용매와 용질 간의 인력이 커야 되겠죠. 그러므로 용매가 극성 용매라면은 용질도 극성일 때 서로 충분히 큰 인력이 작용하면서 균일한 혼합물인 용액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용매가 무극성 용매라고 하면은 용질도 무극성 용질일 때 서로 균등하게 섞일 수 있습니다. 그때 극성 용매와 극성 용질이 서로 잘 섞이고 무극성 용매와 무극성 용질이 잘 섞이는데, 그렇다면 극성 용매와 무극성 용질 간에 잘 섞이지 않을까요? 예, 섞이는 경우도 있고 잘 안 섞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서로 다른 분자들 간에 균일한 혼합물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 입자들의 크기 차이가 너무 커서는 안 되겠죠. 용매와 용질의 크기가 비슷해야 됩니다. 콜로이드 입자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용매와 입자 차이가 커서 잘 혼합이 되기가 어렵다라고 앞에서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우리는 이 단원의 뒷부분에서 콜로이드 용액, 정확하게 말하면 콜로이드 분산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H2O 같은 경우에는 분자량이 꽤 작으면서 수소 결합할 수 있고, 수소 결합은요, 분자 간의 인력에서 꽤 큰 인력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H2O와 같이 분자량이 작으면서도 수소 결합할 수 있는 분자들은 극성을 나타내는 다른 분자와 서로 잘 섞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H2O가 에탄올과 혼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H2O도 극성 용매이고 에탄올이 물의 용해가 된다라면 에탄올이 극성 용질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H2O하고 다른 극성 용매인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물질 간에는 서로 잘 혼합이 될까요? H2O도 극성이고 클로로포름도 극성인데 이때는 잘 혼합이 안 되더라는 거죠. 왜 극성과 극성인데 잘 혼합이 안 되느냐? 그 이유는 H2O는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데 클로로포름은 수소 결합을 할 수가 없어요. 수소 결합을 할 수 있고 없고의 차이는 바로 물질의 혼합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수소 결합 못하더라도 극성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용해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용해가 되기 위해서는 H2O가 섞여 있는 것에 클로로포름이 침투를 하는 것이고, 클로로포름이 섞여 있는 곳에 H2O가 침투를 해야 되거든요. H2O 간의 수소 결합에 의해서 H2O 간 인력이 너무너무 강해요. 그때 클로로포름이 만일에 거기에 침투해서 클로로포름이 H2O와 인력이 작용한다면은 H2O 간의 수소 결합에 비해서는 클로로포름과 H2O 간의 인력이 훨씬 약하거든요. H2O가 그런 훨씬 약한 결합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잘 섞인다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극성, 극성끼리 잘 혼합이 되고 무극성, 무극성끼리 잘 혼합이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서로 섞였을 때 충분히 큰 인력이 작용한다. H2O와 같이 분자량이 작고 수소 결합할 수 있는 분자들의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너무 인력이 크기 때문에 수소 결합할 수 없는 분자들은 H2O 속에 들어올 수 없죠. 또 H2O 속에 들어올 수 있는 다른 부류의 물질이 있어요. 수소 결합할 수 있는 물질뿐만 아니라 이온이면은 그 이온은 H2O하고 이온 이중극자 간의 인력이 작용하죠. 우리가 바로 앞 단원에서 수소 결합보다 더 강한 분자 간의 인력이 이온 이중극자 간의 인력이다라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H2O의 용해가 될 수 있는 물질은요,
H2O와 수소 결합할 수 있는 작용기를 갖고 있는 비교적 분자량이 작은 물질들, 그리고 또 H2O의 용해가 될 수 있는 다른 부류의 물질들은 이온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십시오. 여러분들 교재 168페이지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이번에는 용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서 온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공부를 했었습니다. 용해가 되는 과정이 흡열 과정이면은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용해도가 높아집니다. 용해가 되는 과정이 발열 과정이면은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용해도가 높아집니다. 보통은 질산소듐이나 또는 KBR이나 또는 NaCl과 같은 염들이 물에 용해가 되는 과정은 흡열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 염들이 물에 용해가 되는 과정은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용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특이하게 이렇게 황산, 세륨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음이온이 마이너스 2가 양이온이 플러스 3가로 그 이온들의 전하값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히려 물의 용해가 되는 과정이 흡열 과정인 경우도 가끔씩 있고 보통은 이렇게 플러스 1가 마이너스 1가 그리고 또 가끔 이렇게 황산 이온이 플러스 1가 이온과 결합하는 이런 경우에는 물의 용해가 되는 과정 자체가 흡열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염들은 물에 용해되는 과정이 흡열 과정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용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극성 기체 용질이 물에 용해가 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발열 과정입니다. 이산화탄소가 물에 용해가 되는 것, 산소가 물에 용해가 되는 것, 질소가 물에 용해가 되는 것은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용해도 값이 떨어지고 그 이유는 그 용해되는 과정이 발열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러분들 교재 168페이지 아래쪽의 내용을 보면은요, 흡열 과정, 발열 과정에 대해서 직선 그래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직선 그래프는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은 델타 G 낫은 마이너스 RTLNK 그리고 델타 G 낫은 델타 H 낫 빼기 T 델타 S 낫에서 이 값과 이 값이 서로 동일하기 때문에 양변을 마이너스 RT로 나눠져서 나온 식에 해당이 되죠. X축을 T분의 1로 놓고 Y축을 LN 평형상수로 나설 때 기울기 값이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낫. 발열 과정이면은 델타 H낫 값이 음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기울기 전체가 양수로 되죠. 그리고 흡열 과정이면은 델타 H낫 자체가 양수 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에서 전체 값이 음수로 나타나겠죠. 용해되는 과정이 흡열 과정인 경우에는 이렇게 음의 기울기를 나타내고 용해되는 과정이 발열 과정인 경우에는 이렇게 양의 기울기를 나타낸다. 앞에서 이미 공부를 했었는데 한 번 더 이 용액 단원에서 우리가 복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재 169쪽을 보면은 이번에는 용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세 번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체의 압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헨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용매에 용해되는 기체의 용질의 농도는 기체의 부분압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용액 중에 용해되는 기체의 농도 또는 용해도는 그 기체의 부분압에 비례한다. 비례식을 정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상수가 도입이 됐고 이렇게 헨리 상수가 도입이 됐죠. X축이 그 기체의 부분압력입니다. Y축이 농도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부분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용해되는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직선 그래프가 나오고 여기서는 Y축 절편이 없죠. 그래서 여기 정확하게 부분압이 제로일 때는 농도, 용해되는 농도가 제로이고 부분압이 높아짐에 따라서 그 용해되는 농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헨리의 법칙은 왼쪽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지만 헨리의 법칙을 오른쪽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어요. 왼쪽에서 이 P라고 하는 것은 압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네모가로 C라고 하는 것은 용해되는 용해도 또는 농도를 의미하죠. 이 오른쪽의 표현에서도 P라고 하는 것은 압력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치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치라고 하는 것은 몰 분율에 대해서 많이 표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몰 분율도 몰 농도와 마찬가지로 농도이죠. 그래서 농도와 압력이 서로 비례한다. 농도와 압력이 서로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똑같아요. 단지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이 비례한다, 농도와 압력이 비례한다는 것인데 상수값이 압력에 곱해졌느냐,
상수값이 농도에 곱해졌냐, 그 차이가 되겠죠. 두 개 모두 헨리의 법칙인데 오른쪽과 같은 이 헨리 법칙에 관한 공식은요, 라울의 법칙, 우리가 이 용액 단원에서 이상용액을 다루게 되고 이상용액에서 라울의 법칙을 배우게 되는데 라울의 법칙과 비슷한 방식으로 표현한 식이고, 그리고 보통 헨리의 법칙을 간단하게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죠. 두 개 모두 헨리의 법칙이지만 오른쪽의 경우에는 라울의 법칙과 비슷한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이 상수가 압력에 곱해졌느냐, 상수가 농도에 곱해졌느냐에 따라서 상수의 단위가 달라지겠죠. 여러분들 교재 169쪽 중간 부위에 보면은 주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헨리 상수의 단위에 따라서 사용하는 공식이 달라집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배웠던 이 헨리 법칙에 대해서 보면은 보통 이렇게 이 농도가 몰 농도를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압력이라고 하면은 atmosphere나 밀리미터 Hg나 또는 토리첼리 단위를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atmosphere 단위를 썼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이 코올이 성립하기 때문에 양쪽의 단위도 같아야 되고, 이때 헨리 상수의 단위는 뭐가 돼야 됩니까? 몰 농도 나누기 atmosphere가 돼야 전체적으로 atmosphere가 서로 소거되면서 양쪽의 농도가 같아지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공식에서는 헨리 상수의 단위는 몰 농도 나누기 압력 단위다. 그리고 두 번째 공식을 볼까요? 두 번째 공식에서는 압력에 이 헨리 상수가 곱해진 것이 아니라 농도에 곱해졌고, 이 농도는 몰 분율입니다. 몰 분율은 원래 단위가 없죠. 왼쪽은 압력 단위가 있고 오른쪽도 이 코올이기 때문에 압력 단위만 있어야 되니까 이 몰 분율의 단위가 없으면은 결국 다른 것은 고려할 필요가 없고 여기가 압력 단위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헨리 상수의 단위가 압력 단위로만 표시가 되고 있으면은 이것도 헨리 법칙이 되는데, 헨리 상수의 단위가 이렇게 농도 나누기 압력이냐 또는 압력이냐에 따라서 사용되는 공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재 169쪽 중간에 보면은 다섯 번째 섹션 이상용액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상용액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용매와 용질이 혼합이 되면은 용매와 용질 간에 인력이 작용하죠. 그때 용매, 용질 간에 작용하는 인력이 원래 용매, 용매 간의 인력 또는 용질, 용질 간의 인력과 비슷하면은 그것을 이상용액이라고 합니다. 용매와 용질이 혼합이 되어서 작용하는 인력이 따로 순수하게 존재할 때의 용매, 용매 인력, 용매, 용질 간의 인력과 비슷하다라면은 혼합이 되면서 그 인력의 차이가 안 생긴다는 거죠. 인력의 차이가 안 생긴다는 것은 그 인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발열 과정, 흡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혼합이 되게 되면서 이 입자들이 서로 다른 물질 간에 섞이면서 무질소도가 올라가고 엔트로피가 증가되는 것 때문에 전체적인 과정이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길어서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이상용액을 인력의 측면에서 생각하자면은 용매와 용질이 혼합되어서 용매와 용질 간에 인력이 작용할 수가 있는데, 이 인력이 용매, 용매 간의 인력, 용질, 용질 간의 인력과 비슷한 용액이다. 그리고 이상용액을 두 번째 방식으로 설명할 때는 라울의 법칙으로 설명을 합니다. 라울의 법칙으로 설명할 때 전체 농도에 걸쳐서 라울의 법칙을 만족하는 용액, 이것을 이상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라울의 법칙이라는 것이 뭐냐? 라울의 법칙이라는 것은 용액 중에서 용매의 몰 분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 용매의 증기 압력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라울의 법칙입니다. 다시 이상용액을 이야기합니다. 용액 중에 용매와 용질이 섞이는데 용매의 몰 분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용매가 증발하면서 나타난 그 용매의 증기압력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라울의 법칙을 잘 만족하는 용액, 이것을 이상용액이라고 표현합니다.